혹은 자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합니다. 자, 요건 간단해. 자, 이건 간단한데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어져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자 고대 국어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친구는 이제 10세기 이전이라고 합니다. 10세기 이전. 자, 그러면 굳이 이 10세기를 10세기 이전이라고 하니까 10세기를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가 있겠지, 그지? 자, 요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자 중세국어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자 10세기 즈음부터 고려가 건국이 돼. 고려 건국이 900몇 년인가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고려가 건국이 되면서 중세국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얘네 둘을 가르는 기준점은 자 고려의 건국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근데 이 중세국어는 다시 자 세분화해서 둘로 나뉘고요. 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요 국어는 2번 중세국어입니다. 자,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전기, 자, 뒷부분을 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전기 중세국어가 주로 고려 시기의 국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후기 중세국어는 조선빵 이성계부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의 기준점은 한글의 창제 이후부터예요. 자,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고려에서부터 조선 초기까지겠지. 고려에서 조선 초기까지. 자, 그리고 한글 창제 연도는 알고 계셔야죠. 자, 우리 훈민정음이라고 합시다. 훈민정음의 창제 연도는 1443년에 자, 창제 만들어져요. 요 개념이 만들어지고, 자, 양반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실제로 반포한 연도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창제와 반포 연도가 한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어쨌든 둘 다 몇 세기야? 15세기라는 건 알아둬야지.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자, 다음 3번. 자, 여기는 근대 국어로 갑니다. 근대 국어. 자, 그러면 아까 고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 넘어갈 때 고려 건국이 그 기점이 된다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중세에서 근대 넘어갈 때는 언제가 주로 그 기점이 되냐면 자, 임진왜란. 자, 1592년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6세기 말쯤 된다. 그지? 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앞뒤로 한 10년 정도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는 있고요. 자, 그때부터는 근대 국어라고 명칭을 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자, 현대 국어 되겠습니다. 현대 국어. 자, 그러면은 현대 국어는 언제가 기준점이냐? 자, 가보 개혁 1894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때면 19세기 말쯤 되겠다. 그지? 19세기 말에서 한 20세기 정도. 자, 그래서 숫자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핵심되는 사건으로 이제 그 기준점을 좀 잡아주시는 게 연상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학교에서도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뭐, 고대국어는 10세기 이전, 중세국어는 10에서 16세기. 전체 다 10에서 16세기. 자, 그리고 전기는 뭐 10에서 14세기까지. 그리고 후기는 15에서 16세기까지. 근대는 17에서 19세기까지, 현대는 20세기 이후부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자, 알려줬는데, 일단 국어사를 언급한 이유는 너네 교과서에 이번 개정된 교과서는 원래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중세국어 문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점 잘 잡으세요. 자, 이 후기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작품이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작품이 돼요. 자, 이게 이제 훈민정음의 해례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훈민정음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 자, 어떤 버전에 따라서는 이제 뭐 용자례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글자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자, 우리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언제냐? 한 3, 4살 때 하던 거 있잖아. 이건 기억이라 그래. 이건 니은이라 그래. 이런 것부터 알려주는 버전이 있고, 자, 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그 창제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메인이 자, 근대 국어 시기에 너네가 언급된 자, 소학 언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소학이라고 하는 게 그 중국 책 중에 소학과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자, 소학과 대학은 전부 다 유교의 도리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거든. 근데 소학은 어린애들용, 대학은 좀 큰 애들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효도와 관련된 뭐 아니면 유교적 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언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소학언해라고 하는 작품도 지금까지 프린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혹시나 여기서 더 나간다고 하면은 대부분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여기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같은 시기에 쓰여진 그 짧은 앞장 작품을 한번 배우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외딴 지문을 낼 수 있어. 엄청 많거든. 뭐 금강경 언해라고 해가지고 그 불교 경전 있죠. 불교 경전을 언해시켜 놓은 작품도 있고, 이제 뭐 번영 노걸 때부터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뭐 의유당 관북 유람일기 뭐 이런 작품들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나올 때 다루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로 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걸 봤을 때 흐름은 만약에 요것만 했으면 딱 중세고만 공부하면 되는데 아니야. 근대 국어랑 후기 중세국어가 같이 나왔다는 소리는 국어사를 다룬다는 거고, 자, 이 시기에 국어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자, 전쟁으로 인해 자, 우리나라의 모든 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됐고 글자 체계도 크게 바뀌던 때이기 때문에 자, 요때랑 요때랑 뭐가 달라졌니라고 하는 걸 비교하는 문헌이 나올 수 있다. 자, 정말 이걸 어렵게 되면 두보의 이제 시 중에 파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게 중세국어 버전으로 적힌 게 있고 근대국어 버전으로 적힌 게 있거든. 걔네 둘을 1대1 대응하면서 뭐가 달라졌니? 이런 걸 분석하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낸 적은 없어 아직까지. 내면은 아마 기말고사 난이도가 급상승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 뭐 요것만 해도 그렇지만은. 자, 어쨌든 잘 배워두셔야 되고 우리 내신 대비 때는 요 문헌 두 개의 분석이 위주가 될 겁니다. 수업에 대한 위주. 자, 그러면은 국어사는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또 메인은 자, 자모 체계야.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현대국어의 자모 체계랑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 자, 그럼 먼저 자, 자음의 개념부터 한번 볼까? 자, 기본적인 개념은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자음은 모음이랑 달리 소리를 낼 때, 우리 음운단원 할 때 있잖아. 소리를 낼 때 장애를 받는 소리. 모음은 장애 없이 아 하고 그냥 나오는 소리. 자, 이렇게인데 이 자음 체계는 자, 크게 상형의 원리라고 하는 친구와 자, 그다음 이제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친구. 자, 그다음 요건 원리는 아닙니다. 자, 이체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자, 그 개념부터 잠깐 따봅시다. 자, 우리 상형. 자, 상형은 모양을 본땄다 라고 하는 뜻인데 무엇의 모양을 본땄는지는 모음이랑 꼭 구분해야 돼. 자, 상형의 원리는 보통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상형 문자부터 잠깐 보면 자, 순서대로 어금니, 혀, 입, 이, 그 다음 목구멍 순인데 자, 요걸 한자로 적습니다. 저는 자, 아, 설, 순, 치, 후 익숙해져야 돼. 어금니, 혀, 입술, 그 다음 치아, 그 다음 목구멍입니다. 자, 얘네들의 이제 단면도나 이 기관들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 자, 예를 들어 자, 아음의 기본자가 기역이고 자, 설음이 니은인데 자, 잘 봐. 우리 혀는 시작점이 아래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도 여기서 시작하고 설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니은 발음할 때 봐봐. 자, 우리 니은이 현대국에서도 윗잇몸 소리라고 해서 아, 혀뿌리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된 혀가 자, 요렇게 살짝 꺾어져서 치아 윗니랑 잇몸이 시작되는 부분에 딱 대었다가 떼지. 그래야 느느 발음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걸 잘라봤을 때 밑에서 시작된 게 위에 콕 찍어. 이 모양이 니은이랑 비슷하다라고 한 거야. 나머지 글자들도 다 대동소이하게 이어져요. 자, 수는 입술이야. 입술은 자, 미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 중에 입구자도 네모자를 쓰잖아. 입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 걔도. 자, 다음 치는 치아가 맞물려 있는 모양. 자, 후는 요렇게. 자, 이응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가획자는요. 자, 여기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거야. 자, 획을 더해서 뭘 표현하냐면 소리가 세짐을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자에다가 자, 이렇게 좀 나열을 하자. 자, 제가 필요에 따라 기본자를 한 개만 쓰기도 했고 두 개만 쓰기도 했죠. 얘네들의 단계별로 획을 더할 거라고. 자, 먼저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역이 됩니다. 잘 봐. 그보다 크가 훨씬 더 센 소리죠. 맞아? 현대 음운 체계에서도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는 소리의 세기 차이가 있다고. 자, 요렇게 소리가 세지는 걸 먼저 표기를 하고. 자,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 자, 한 번 더 더하면 티읕이 되겠죠. 자, 느드 트 순서로 소리가 세어지는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자, 요 친구는 자, 요렇게 체크합니다. 자, 두 개를 이제 획을 더하는데, 자, 미음의 획을 두 개를 먼저 더하면, 세로로 더하면 비읍이 되고요. 비읍보다 피읍이 훨씬 더 소리가 셀 거예요. 그래서, 자, 미음의 가획자는 비읍과 피읍이 된다. 자, 그 다음. 자, 치는 얹어만 주면 돼. 하나 얹고, 두 개 얹고.
자, 그다음 후도 하나 얹고 2개 얹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가 이제 가획자의 전부 단데, 자, 요 중에 미리 좀 체크해 두세요. 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자, 뚜루룩 내려가다가 지금 안 쓰는 글자, 여기. 자, 이 친구를 우리는 열인 히읗이라고 합니다. 자, 열이다라고 하는 말은 살살이야.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니은과 티읕 중에 얘가 제일 세죠. 자, 디귿은 얘네 중간 정도의 색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이응보다 히읗이 가장 세고 히읗보다는 약하게 근데 이응보다는 세게 내야 돼. 근데 그렇게 내기 불편하다고. 히읗이죠. 이거 살살까지 발음해야 돼 싶죠. 그죠? 자, 그래서 금방 사라지는 글자 중에 하나야. 열인 히읗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체자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 체라고 하는 친구는 몸이야. 자, 이 몸을 형태라고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상형과 가획의 원리와는 관계 없어서 제가 벽을 쳐놨고요. 자, 그래서 가획자에 아무리 획을 더해봤자 이체자가 안 나옵니다. 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 요 친구. 자, 요 친구를 우리 지금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응에 꼭다리를 달았지. 자, 이 친구를, 자,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발음은 지금의 이응이랑 똑같아. 표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지금은 이거 안 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요 형태를 보면, 자, 중세국어의 자음책에서는 이응이 2개야. 그치? 맞아? 여기 목구멍에서 나는 이응도 있고, 자, 어금니에서 나는 이응도 있단 말이야. 자, 요 둘은 무슨 차이냐면요. 자, 실제로 쓰실 때, 자, 요 이응 있지? 이 친구는 음가가 없다라고 적어줘. 자, 또는 소리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발음을 하지 않는 부분에 또는 음운의 개수를 세지 않는 부분에 적는 거야. 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요건 안 적어도 돼. 자, 이 친구랑 발음 똑같이 하지. 얘도 아, 얘도 아지.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지 않아. 항상 초성의 이응을 자리 채음용으로 넣어준단 말이야. 자, 이때 이 이응을 음가가 없다 그래. 중세 기준에서는 요 친구에 해당이 된다고. 자, 그러면은 예디응은요. 자, 이 친구는 음가가 존재하는 부분. 그래서 소리를 실제로 내야 되는 또는 음운의 개수를 세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꼭다리를 달아준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중에 제목을 보면은 생종 엉쟁 훈민정음이라고 적혀 있어. 근데 실제로 세종 부분을 보면 생 밑에는 그냥 목구멍 소리 이응이 달려 있고 종성에는 꼭다리는 예등이 달려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생종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세종이라고 읽어야 돼. 음가가 있냐 없냐 구분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체자의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설자의 이체자로 지금 쓰는 리을이 있는데 명칭이 조금 달라. 자, 이 친구 리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친구는 이제 반설음이라고 합니다. 반설음. 자, 다음 순음에는 이체자가 없습니다. 그다음 치음에 이체자가 여기 있어. 자, 읽을 땐 지읒 비슷하게 읽었습니다. 그냥 지읒으로 읽으면 돼. 자, 이 친구는 자, 지금 쓰이지 않죠? 이 친구를 우리는 치음. 자, 반쪽짜리 치음,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이체자예요. 지금 쓰이지 않는 글자 3개를 주목하세요. 요건 모음체계하고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음자 17개. 참고로 세종어제 훈민정음 배우시면 이제 자음 모음 합해서 이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라고 하는데, 자, 그때 28자의 자음이 총 17글자. 자, 그다음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게 될 모음이 자, 기본적으로 11자가 됩니다. 자, 요거 2개를 합해서 28자가 된다고. 자, 지금이랑 개수가 다를 거야. 지금은 자음 모음 기본자 더하면 24자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모음자도요. 자, 상형의 원리는 있어. 자, 근데 가획은 없고요. 자, 요 자리를 자, 합성의 원리가 대체합니다. 이체자도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 자, 무엇을 본땄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자, 자음자 같은 경우는 상형의 원리를 자, 발음기관을 따서 아설순치유라고 제가 나눠드렸는데, 자, 이번에 이 상형의 원리는 삼재라는 것을 따옵니다. 삼재. 자, 우리 그 재수 없을 때 그 삼재는 아니고, 자, 이 삼재는 자, 각각 어디를 말하냐면 하늘, 그리고 땅, 사람의 모양을 본다. 자, 되게 추상적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글자를 우리는 점을 하나 찍어요. 자, 이 친구 지금 쓰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를 아래 아라고 하는데, 자, 경우에 따라 아로 발음하기도 하고 으로 발음하기도 해. 자, 저는 그냥 편의상 아로 발음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발음은 구분이 돼요. 자, 다음 땅은
자, 요 지평선이 펼쳐져 있는 땅이 가로로 펼쳐진 모양을 본땄다라고 하고, 자, 다음 사람을 본딴 모양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추상적으로 본땄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따온 게 달라요. 삼재를 따왔냐, 아니면 발음 기관을 따왔냐. 자, 요거 가지고도 문제 낸다고. 자, 그러면은 합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 나오는, 자, 상형 기본자를, 자, 더해서 만들어져요. 상형의 기본자들을. 항상 중심점이 되는 건 요 아래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유형이 두 개입니다. 지금이랑 글자의 형태는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자, 자, 일단 이를 적어주고, 자, 한 번 더 이 적어줍니다. 자, 여기에 위치에 따라서 아래아를 배치할 거야. 자, 먼저 요 친구 여기에 아래아를 찍습니다. 자, 다음 여기, 자, 다음 여기, 자, 다음 여기. 자, 요렇게 찍은 형태가 글자가 바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오, 아, 우, 어가 돼요. 오아, 우어. 자, 요거는 기본자를 한 번씩만 더한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는 초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자. 초출자예요, 출자. 자, 그러면 요 아래아를 두 번씩 더하는 방법도 있거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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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더할 수도 있어. 그럼 이 친구들이 표기가 변하면 요, 야, 유, 여가 되겠지. 맞아? 자, 이 친구들은 두 번 다시 더했다라고 해서 제출자라고 부릅니다. 제출자. 자, 그래서 우리 합성의 원리는 초출자와 제출자까지 해서 총 8개. 그리고 삼재에 따라서 3개의 글자까지. 그럼 더하면 8 더하기 3이니까 11글자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요거 말고 이제 조합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더 다양한 문자를 만들 수도 있어. 자, 그거는 오늘 할 내용은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자, 뭐 병서자니 연서자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울 거 아니니,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그 학교에서 필기 되게 재밌게 해주긴 했는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 표시한 4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기억나니? 자, 요 애들은 지금 쓴다, 안 쓴다? 지금 안 써요. 그래서 국어사라고 하는 단원을 다루는 특징상, 자, 요 친구들의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살짝 치우고, 소실 문자와 관련된 겁니다. 자, 소실 문자의 가장 기본을 알려드려요. 자, 저는 어떻게 이걸 알려드리냐면, 자, 눈, 코, 입, 점 순서대로 소리가 소실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 자, 우리가 보통 코, 입, 눈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 그치? 눈, 코, 입 순서는 우리가 인지가 잘 돼. 그치?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릴 거야. 자, 눈에 해당되는 친구가 요거, 코가 요 친구, 자, 입이 요 친구, 점은 아래합니다.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4개의 자음과 모음이지. 맞아? 자, 이걸 저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자, 눈, 코, 입, 점, 요 순서대로라고. 요 순서. 사람 얼굴이 나와요. 표정이 나와. 자, 저는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학교에서 알려드린, 뭐였더라, 뭐, 세상에서 어쩌고 하는 그게 있어. 그게 또 편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얘네들의 소실 순서가 달라. 세기가 달라. 자, 그걸 조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린 히읗이죠. 자, 여린 히읗은 우리나라 글자에 표기하기는 굉장히 부적합해.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고. 자,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에 자, 일찍 소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소실된 문자들은 대부분 그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글자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자,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긴 할 건데 이 친구는 그냥 글자가 사라지더라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자 적을 때 자리에 이응을 안 쓰고 여린 이응을 쓰거든. 그 글자 사라지니까 그냥 음가 없는 이응으로 대체가 됐지, 그치?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사라지는 게 코자리입니다, 코자리. 자, 이 코자리는 16세기, 자, 초쯤에 사라지기 시작해. 16세기 초쯤에.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자, 이 친구가 시옷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 친구가 음가를 소실하는 경우도 있어. 소실이라고 무조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야. 자, 이게 두 번째 경우고요. 자, 근데 언제 시옷이 되고 언제 없어지나요? 라고 하는 세부적인 그런 환경은 글로 제시되지 않으면은 그것까지 하는 건 너무 딥한 내용이야.
골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야. 그래서 요건 사라집니다 정도로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입이라 그랬죠. 자, 요 입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주로 근대 국어 시기에 이제 없어지기도 하는데, 뭐 소실 시기는 16세기 중반 정도가 됩니다. 16세기 중반.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1592년이 임진왜란이긴 한데, 그래서 분분해. 그러면은 16세기 중반이면 임진왜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중세국어에 사라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근대국어 문헌에서부터 자, 이 예디응이 사라진 걸 많이 볼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거든. 문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준점을 너무 중세 사라졌니, 근대 사라졌니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 자, 학교에서 알려준 이런 시기가 있으면 그 기준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요 예디응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요 친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음가가, 자, 표기가 바뀌어, 표기가. 자, 표기가 바뀌고 이 친구는 여전히 음가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음가가 있는 자리에 써요. 자, 마지막, 자, 요 점. 아레아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아레아의 학교 필기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정확하게, 자, 제가 알고 있는 걸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요 아레아라고 하는 친구는, 자, 두 가지 시대에서 소실이 일어납니다. 자, 학교 필기 기준에서는 16세기 말이라고 언급이 돼요. 자,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16세기 말에 첫 번째 소실이 일어나. 근데 소실이 일어나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자, 비어두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자, 비어두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가 글자가 여러 개가 있어. 글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 한 세 글자 있다고 쳐. 자, 요 자리가 무조건 어두예요. 자, 나머지 이하는 전부 다 비어두가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아닐 때, 그때 아레아가 어떻게 바뀌냐면 으라는 모음으로 바뀌게 돼. 으라는 모음. 자, 용례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자, 두 번째 18세기. 자, 두 번째입니다. 아마 학교 필기에서는 뭐 17세기인가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자, 정확하게는 18세기에 자, 어두에서의 소실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아레아가 아로 바뀔 거야. 아로. 자,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요걸 잘 담고 있는 용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윗줄에 자, 15세기입니다. 자, 지금은 15세기야. 15세기인데 15세기에 자, 요렇게 쓰던 글자가 있습니다. 15세기에. 자, 이걸 완전 세분화할 거야. 자, 여기에 지금 여리니으스는 없기 때문에 2, 4번만 신경 쓰면 되겠죠. 2번, 4번. 자, 이 친구가 16세기 초가 됐어. 16세기 초가 되면 반치음이 사라져야겠죠? 반치음이. 자, 여기서는 알려드릴게요. 시옷이 아니라 소실됩니다. 자, 그러면 16세기 초에서는 자, 아레아 그대로 가고요. 자, 요 친구만 소실되니까 초성에 음가 없는 이응을 쓰겠지. 자, 그 다음 자, 아직까지는 아레아를 그냥 쓰고, 자, 요렇게 마알이라고 하는 표기가 돼. 이게 16세기 초일 거야. 자, 그 다음 우리 16세기 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어두에서의 아레아 소실이 일어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으가 되겠죠. 아직까지 초성의 아레아는 건재합니다. 자, 요 당시 그 다음 을이라고 바뀌겠죠.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자, 18세기가 됩니다. 자, 18세기가 되면 드디어 어두 자리에서의 아레아 소실이 일어나. 자, 이 친구는 아라는 모음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자, 마을이 된다고. 자, 이제 보이죠? 지금 쓰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 근대부터 중세 형태가 다 달랐다고. 국어사가 이거야, 국어사가. 자, 그럼 아까 시기부터 봐요. 자, 요 친구까지는 우리가 통상 뭘로 봐? 중세 국어로 보지. 그래서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요런 두 가지 형태가 15세기와 16세기를 거쳐서 일어날 거야. 자, 그 다음 우리 마을이라고 한 요 표기는 16세기 말이니까 자, 근대 국어 표기는 이런 게 문헌에 많이 발견되더라고. 자, 그러고 나서 18세기 넘어가니까 자, 마을이라고 하는 지금 쓰이고 있는 현대 국어 표기가 굳어지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중세만 배우면 그나마 좀 할만하고 한데 근대가 같이 끼는 순간 이 변화까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실 문자 이미 언급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이 친구는 소실 시기를 먼저 순서대로 인지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아요.